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인왕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들려드릴 소식은 바로 테슬라 모델 3, 모델 Y의 내부 및 외부 도어 핸들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거에 대한 이슈가 아예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존재하긴 하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 문 여는 손잡이가 좀 히든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 열 때도 처음 테슬라를 타신 분은 약간 좀 헷갈리실 수가 있다. 그리고 안에서 밖을 나가려고 여는 경우에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실제로 테슬라를 처음 타는 제 지인분들 거의 한 90% 이상은 이거 어떻게 내려야 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정도니까, 이 정도면은 뭐 별도로 뭐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확실히 뭔가 이슈가 있다라는 거는 알 수가 있겠죠. 참고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버튼식입니다. 버튼 누르면은 문이 딸깍 열리고 프레임리스 도어기 때문에 창문이 살짝 내려오면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로 밀어야 됩니다. 이거를 처음 타시는 분들한테 잘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버튼만 누르고 안 밀면은 또 열리지도 않고 그런 경우들이 솔직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겪어보셨죠. 그러면은 이게 위급사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많이 쓴 사람들한테 이것도 충분히 직관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처음 타는 사람, 이거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그냥 이렇게 하면은 문이 열리겠구나 하는 그런 게 바로 이제 직관성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경험적인 측면이 중요하긴 하지만 보편적인 다른 자동차를 탔을 때 이렇게 하면 문이 열리겠구나, 그런 것들이 테슬라한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 여는 거부터 좀 재설계가 필요하고, 사실 이게 버튼 눌러가지고 열리는 거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위급상황 때, 예를 들면은 전원이 차단됐을 때, 테슬라 버튼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여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신호가 전자적으로 작동해서 문이 열리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는 전원이 꺼진다, 사고가 정말 크게 나서, 그럴 때는 이 버튼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밖에 어떻게 나가야 되냐, 바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앞에 뒤에 물리적인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앞에 같은 경우는 제 차 모델 3 22년식에도 앞에는 강제로 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차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라서, 다른 차로 따지면은 일반적인 보통의 보편적인 문 여는 방법과 동일해가지고 이거를 문 여는 것으로 오해하고 나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계셨는데, 문제는 이게 뒷자리입니다. 뒷자리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처럼 이런 물리적으로 강제 개방할 수 있는 손잡이가 없었습니다. 네, 없었습니다. 제 차는 없어요. 근데 이게 23년도부터인가 해가지고 뒷좌석에도 물리적으로 당기면은 강제 개방 될 수 있도록 별도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제 차 20년식도 다 만들어 놓은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쓰기 위해선 뚫어야 됩니다. 도어 지금 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강제로 열 수 있게 케이블은 달려 있는데 이거를 문 안에까지 집어넣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도 서서히 좀 발전해 갔습니다. 처음 22년, 23년 이때는 이거를 별도로 다이를 했어야 나타나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계속 바뀌었습니다. 모델 Y 주니퍼 정도 돼서는 이 정도까지 업데이트가 되었죠. 메뉴와 같이 보실까요? 전력압세 전면 도어 여는 방법, 이거는 다 동일합니다. 모델 3, 모델 Y 동일하고요. 문제는 이 후면인데, 후면 같은 경우도 여기 딱 봐도 문을 열 수 있게 하는, 그렇게 생겨 먹은 게 커버로 돼 있습니다. 커버로. 그러니까 이거를 당긴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열면은 강제 개방할 수 있는 케이블을 시용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은 뭐가 문제인데, 강제 개방하는 그런 툴이 있구만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직관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 여는 거, 손잡이 부분이 이쪽에 있는데 그 아래쪽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래쪽을 열고 케이블을 이렇게 당겨야만 강제 개방이 된다는 거. 이게 누가 설명해 줬을 때는 좀 이해가 가시는데, 위급 상황, 특히 난 뒷좌석에 탄 적이 없었다, 탄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거를 열고 강제 개방해가지고 탈출한다는 것은 사실 기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맞습니다. 이거는 계속 교육이 된 상태여야만 침착하게 열고 케이블을 당기고 나갈 수 있는 거지, 위급 상황에서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당황스러운데 언제 이거 밑에 바닥에, 심지어 손잡이 수도 아니야, 그 아래쪽에 있는 거 당겨가지고 이렇게 케이블을 당기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재설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뭐 테슬라 제가 편드는 건 아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원이 만약에 꺼진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개방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안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도 잘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최소한 물리적으로 도어를 열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둬야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테슬라가 결정을 했습니다. 새롭게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서 차량 문손잡이를 재설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테슬라 디자인 책임자 프란츠 폴 홀스하우제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도어 핸들을 직관적으로 만들고자 디자인을 새롭게 꾸미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니자에서는 또한 테슬라의 전자 도어락에 대한 거의 140건의 소비자 불만에 따라 전자 도어락의 전원 공급 장치의 신뢰성은 평가의 계기다. 이미 니자가 평가의 계기라는 내용을 여기에 담아뒀습니다. 이걸로 이제 조사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테슬라도 이런 이슈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니까 늦었지만, 제가 봤을 때 좀 늦은 것 같지만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소를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결과적으로 물리적으로 열 수 있는 방법을 되게 직관적으로 만드는 거, 예상되는 새로운 디자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인터뷰에서 매트 밀러란 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테슬라가 새롭게 이 문손잡이를 디자인한다. 그러면서도 공기 저항 개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지금처럼 히든 타입의 그런 도어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고 찾아보니까 최근에 나온 페라리 프로산계 보니까 참 훌륭한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테슬라 디자인 총책임자 프린츠님께서 고개를 살짝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라고 합니다. 네, 물론 이게 무조건 이 방법대로 나오는 건 아니긴 한데 좀 비슷한 컨셉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페라리 프로산계는 어떤 방식인가 한번 짧게 좀 보도록 하시죠. 문 열면은 안에 보이십니까? 이거? 보이시죠? 분명히 히든 타입은 맞는데 안에가 쏙 들어갑니다. 위로 이렇게 뚝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문이 열린다. 참고로 이거 샤오미 YU7도 똑같은 방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바꾸게 될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의 그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확정이 아닙니다. 표정이에요. 사실 이 외관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내부에서 바깥으로 나갈 때, 그때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방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손잡이를 당기는데 기본적으로 전자식, 근데 이거를 좀 더 깊게 당기면은 그때 물리적인 케이블이 작동한다는 거,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방법이죠. 이런 식의 방법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되게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거든요. 하도 이제 많은 사람들 좀 태워보면서 저도 경험한 게 있을 거니까 항상 물어봅니다. 항상 이거 어떻게 나가야 돼. 그래서 제가 문손잡이에 버튼까지 알리에서 사가지고 스티커 붙여놓고 했는데 그래도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만큼 좀 직관성, 물론 이게 처음부터 테슬라를 통해서 차를 탄 사람이면은 이게 굉장히 직관적이구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테슬라만 타는 게 아니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문을 개방하는 식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데는 제가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테슬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들어갔다, 정확히는 설계가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조만간 테슬라의 이 상징적인 히든 타입의 도어 핸들이 약간 이 작동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네, 여러분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저가형 모델 Y. 네, 이 사진 보고 많이들 혹하셨을 겁니다. 디자인이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거 모델 Y 주니퍼보다 더 디자인이 멋있는 것 같은데 왜 멋있는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한 줄이 빠지고 검은색으로 마킹이 됐을 뿐인데, 네, 진짜 디자인이 좀 훌륭해졌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 저가형 모델 Y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 팔리고 있는 모델 Y RWD 주니퍼 5,299만원, 이것도 그 가격대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품성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한 달에 거의 6,000대 넘게 팔리는 차, 거의 국산차급인데, 근데 이것도 사실 생각해보면은 그냥 절대적인 걸로 봤을 때 저렴한 차는 아니거든요. 생각해보면 5천만원이 뭐 게으름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 초년생이 사기에는 5천만원은 분명히 허들입니다. 생각해보면 5천만원 모이는 게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국민 평균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델 Y의 저렴이 모델이 또 나온다고 하니까 많이들 기대를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저렴이 모델을 테슬라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출시가 되겠죠. 공개가 되고. 근데 이 스펙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란 말입니다. 결국에는 모델 Y 베이스는 맞는데 얼마만큼 원가 절감을 하느냐,
이런 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뭔가를 디자인해가지고 차를 내놓는 게 아니라 모델 Y를 기반으로 저렴의 모델을 만든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그린도 올리님께서 이 테슬라 펌웨어를 뜯어보니까 새로운 모델 Y 저렴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 같은 것들이 이 펌웨어 안에 좀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공개합니다 여러분 하고 X에다 남기셨습니다. 이 스펙을 보면은 약간 좀 의아한 부분도 있는데 충분히 이런 부분은 원가 절감 할 만하구나 라는 것들도 좀 있어가지고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이거는 확정이 아닙니다. 펌웨어 뜯어보고 나와있는 자료 가지고 보는 겁니다. 일단 저렴이 모델 Y를 보면은 두 가지 오디오 옵션이 확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에센셜 그리고 에센셜 with 커머디티라고 써있는데 기본적으로 거의 에센셜이면은 필수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정말 극한의 원가 절감에 들어간 최소한의 스피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선택 옵션 하나 에센셜 with 커머디티라고 하는데 이게 뜻 자체가 그냥 보편적인 그런 부품?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 RWD랑 롱레인지 차이 중에 하나가 이제 프리미엄 오디오냐 아니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얘도 똑같이 옵션이 주어지긴 하는데 그게 프리미엄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정말 최소한의 필수 그리고 보통 그 두 가지.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붙일 수 없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옵션을 선택하면은 보통의 모델 Y RWD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스피커 수 공개된 것도 제가 말씀드린 거랑 좀 동일한 부분이 있고 절대 이 가격에선 프리미엄 아니다. 분명히 옵션 넣지만 그렇다고 프리미엄은 아니야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백업 카메라가 히터를 잃을 거라고 하는데 백업 카메라면 뒤에 있는 후방 카메라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열선이 빠진다라는 거. 네, 그리고 No Airwave in 콘솔이라고 써있는데 모델 Y 주니퍼가 출시하면서 새롭게 들어간 기능이죠. 뭐 예를 들어 히터나 에어컨을 틀면은 공조가 이 위아래 좌우 상하좌우로 이렇게 막 알아서 움직이는 거 이게 빠진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 빠지는 거는 그렇게 막 섭섭할 일은 아닌 게 제 차는 없습니다. 하이랜드까지도 없어요. 주니퍼에 새롭게 나온 거고. 사실 이거 OTA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모든 테슬라 오너들은 이 공조의 방향을 이미 모니터를 통해서 조절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말즉슨 이거를 소프트웨어로만 만들면은 충분히 주니퍼에 있는 이 기능을 넣어줄 수 있는 건데 테슬라가 안 해주는 거. 근데 이 저렴이 모델 Y에는 이 기능이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E41 파시아라고 써있는데 이 모델 Y를 기반으로 범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교체되는 거다. 퍼포먼스를 교체냈다시피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간소화된 파이버글라스 헤드라이너라고 써있는데 헤드라이너 부분이 좀 더 간소화된다. 여기서 어떤 게 더 간소화가 되는지 사실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뺄 게 있나 싶은데 아무튼 간소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빈 라이트가 풋웰만 있다. 내 발바닥에만 들어간다. 야, 이것도 선 넘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모델 Y 저렴이 모델은 루프 글라스가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어두컴컴한 상태에서 이 불을 켜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 불조차 없애버린다는 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시트 컨트롤 하는데 단축이다. 그 말즉슨 아마 앞뒤로만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리 조절도 못한다? 이거는 좀 손 넘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은 결국에는 이 앞뒤로 가는 거 그리고 허리 움직이는 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룸버 서포트까지 간다 이러면은 다 이거 하나 다 모터가 필요합니다. 전자식 가려면은. 근데 시트 컨트롤을 한 축으로 만든다? 모터가 하나만 들어가겠죠. 물론 이것도 전동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진짜 앞뒤로만 갈 수 있는 그런 시트를 넣었나 싶은데 이거는 좀 선 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약간 좀 듭니다. 물론 시트가 되게 비싸긴 해요. 생각보다 비쌉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넣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와 미러 폴딩도 안 된다. 이거 수동으로 접어야 됩니다. 차에서 내리면은 접어줘야 돼요. 그리고 퍼즐 램프 없어진다. 루프 글라스 없어진다. 그리고 2열의 디스플레이 빠진다. 이건 뭐 기정사실화 된 거고 여기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빠질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좀 이거부터 약간 좀 이상합니다. TPMS가 빠진다. TPMS가 뭐냐면은 이 블루투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전파 통신을 해가지고 타이어 공기압을 차에다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빠진다? 이거부터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찾아봤는데 어지간한 나라에서는 TPMS가 거의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TPMS가 빠지는 상태에서 이 차를 출시하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뺄 걸 빼야지 진짜. 그래서 여기부터 제가 좀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미국에서 출시되는 저렴이 모델 Y하고 그리고 개발도상국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모델 Y IWD급을 출시하더라도 뭐 세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나라 자체에 이 개인별 GDP 이런 것들이 너무 낮아가지고 엄두가 안 나는 그런 고급차로 인식이 되는 그런 국가에서 좀 저렴하게 팔고 싶을 때, 대신에 이런 규제가 좀 덜할 때, TPMS 같은 규제가 덜할 때 대신 TPMS 빼가지고 차를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국가에 좀 출시를 하게 될 별도의 특화 모델이 생기지 않을까 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그냥 이 스펙으로는 미국에서도 못 팔고 유럽에서도 못 팔고 우리나라에서도 못 팔거든요. 심지어 중국에서도 TPMS는 장착하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3국 뭐 동남아시아가 될 수도 있고 남미에도 좀 있었습니까, 나라들이. 근데 그런 쪽에 보통의 모델 Y는 일반인이 사기엔 턱없이 너무 비싸게 여겨지는 경우에는 TPMS까지 빼가지고 출시를 한다면은 좀 승산이지 않을까 하는 테슬라의 그런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국가별로 이런 부분이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에 출시되는 모델 Y는 TPMS가 빠지고 어떤 나라에는 TPMS가 들어가고 아마 그런 식으로 이원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원화가 아니면은 이런 차는 정말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에는 절대 안 팔 차겠죠. 아마 이원화의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18인치 휠인데 이거는 뭐 이미 기정사실화가 된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부터는 그린도 올리님의 추측인데 서스펜션도 아마 다운그레이드가 될 것 같다. 이것도 충분히 예상해 봄직합니다. 왜냐면은 모델 Y랑 모델 3 지금 나오는 하이랜드랑 주니퍼에 들어가는 서스펜션 댐퍼라고 할게요. 댐퍼 자체가 주파수 가무명 댐퍼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유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의 진동에 따라서 어떨 때는 유로가 이렇게 흐르고 저쩔 때는 저렇게 흐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댐퍼의 담력을 조절하는 식으로 이 승차감 개선을 많이 이뤄냈는데 저가형에는 이런 주파수 가무명 댐퍼가 들어갈 일이 없겠죠. 공정 자체도 다르지 않습니까? 댐퍼 만드는데 단가 자체가 달라요. 유로가 별도 하나 만들어지는 건데 게다가 주파수별로 다르게 유로를 흐르게 설계를 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제조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댐퍼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가무형 댐퍼가 아니라 담력이 한 가지만 설정되어 있는 그 댐퍼가 들어갈 거고 게다가 이 차 스펙이 뭐 제로백이 빠르다거나 아니면 스포츠 주행을 염두하고 만든 그런 차는 아니기 때문에 대신 스프링의 이런 레이트를 좀 적절히 좀 출렁출렁하게 만들어가지고 승차감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RW랑 AW 트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예상이니까 패스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마도 조만간 내부 렌더링 이미지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다가 다시 좀 공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자료가 공개되면은 이 테슬라 모니터 상에 뜨는 내 차의 렌더링 이미지가 같이 좀 공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 펌웨어 안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은 공유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아마 이 디자인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공개된 것만 갖고도 많은 분들이 다 그럴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멋진 디자인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오늘 나온 디자인 보면은 참 약간 좀 실망스럽긴 하다.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으로 나와서 뭐 기껏 해봐야 뭐 통풍 시트 빠지고 2열에 모니터 빠지고 이 정도는 내가 좀 납득할 수 있어 라고 많이들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 고려해보면 이거는 참 이 디자인을 고려하더라도 저렴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굳이 이거는 진짜 깡통인데 너무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괜찮아 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을 거고 그런 국가들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우리나라 분들이 이 사기에는 사실 좀 수요가 그렇게 생각보다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좀 수요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지간한 깡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차들 중에 깡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차 정도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건 진짜 좀 심각한 깡통이다. 네, 그래서 이 저렴이 모델 Y를 많이들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큰 기대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물론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별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조면은 굳이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테슬라 마크 하나만 보고 사는 거 아닌 이상 굳이?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한다라는 거. 이거 사지 마시고 이거 사세요. 이거 훌륭한 차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신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 테슬라에서 구사하고 있는 문 손잡이 재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곧 출시가 될 모델 Y 저렴이 모델에 대해서 스펙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도움이 되었습니까?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테슬라를 구매하면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완성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근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어떤 거를 사야 될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전익남이 준비했습니다. 여기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전익남이 엄선한 편집샵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라면 사는 거, 저가 실제로 산 것들 위주로 링크를 걸어뒀으니까 이 링크를 이용해서 즐거운 쇼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